내가 히피펌을 하고 싶은데 내 얼굴형은 과연 잘 어울릴지, 혹여나 폭탄머리가 되진 않을지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에 대한 해답을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예민쌤입니다. 오늘은 히피펌에 관련된 내용을 정말 세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. 히피펌이 무엇이냐? 히피펌은 뿌리에서부터 컬이 자잘자잘하게 많은 그런 스타일을 히피펌이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굉장히 러블리하고 풍성한 옆볼륨을 살려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. 하지만 단점은 이게 펌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손질이 매우 어렵고, 특히 곱슬이 많은 동양인에게는 부시시함을 연출할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. 그래서 오늘은 하시면 안 되는 유형과 하시면 좋을 유형, 좀 주의하셔야 될 분들 관리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히피펌을 하시면 안 되는 유형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 건데요. 첫 번째로는 머리숱이 굉장히 많고 두꺼운 모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히피펌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. 내가 만약에 손질을 잘할 자신 있다, 머리 말리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상관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으시지만, 대체적으로 컬을 많이 넣게 되면 부피감이 생각보다 많이 커져요. 드라이를 하는 시간이 약 1.5배에서 2배는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. 얇은 머리에 비해 부푸는 그 너비가 훨씬 더 커져요. 손질이 조금 귀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독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유형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곱슬기가 굉장히 강한 분들, 이런 분들도 똑같이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내가 곱슬기가 이 정도가 있는데 거기다가 컬을 살짝이라도 넣으면 곱슬기를 추가한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본연의 곱슬기가 강하신 분들은 히피펌을 했을 때는 정말 많이 부시시할 수 있고요. 우리가 원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이런 형태, 요철 형태의 곱슬이 나올 수 있습니다. 결과물은 폭탄머리, 약간 해그리드 스타일의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. 내가 이런 유형이면 꼭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. 첫 번째에서 머리숱이 많고 두꺼운 모발을 가지고 있는데 곱슬기까지 많다, 이러면 절대 하시면 안 되겠죠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손상도가 좀 과한 유형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모발은 건강한 모발과 손상도의 모발에 따라서 이 부시시함의 정도가 좀 틀려요. 근데 손상도가 과한 모발에 히피펌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부시시함이 연출될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. 그리고 히피펌 스타일은 평균 일반 컬과 다르게 파마를 많은 롯드가 굉장히 작고 얇기 때문에 컬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. 손상도도 다른 펌에 비해서 더 높습니다. 손상도가 훨씬 더 과해지면 부시시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에센스나 이런 제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. 조금 컬을 루즈하게 넣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, 가로가 약간 넓은 둥근 얼굴인데 체형에 비해서 얼굴 크기가 조금 크신 분들도 이런 히피펌 스타일을 안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. 헤어스타일도 얼굴 크기와 같이 비례해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가로 부분이 좀 더 넓어져 보일 수 있고 부해 보일 수 있습니다. 이런 스타일보다는 긴 머리에서 조금 더 루즈하게 컬을 넣어주시는 걸 훨씬 더 추천드려요. 그리고 단발에서도 절대 넣으시면 안 됩니다. 다섯 번째로는 목이 짧은 유형이 생각보다 이런 얇은 컬들이 굉장히 안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. 히피펌 같은 컬을 얇게 넣었을 때 답답해 보이고 두꺼워 보이고 더 짧아 보일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, 내 목이 좀 짧은 유형이다라고 하시면은 차라리 생머리로 다니시거나 레이어드를 가볍게 내서 C컬 느낌으로 하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방금 전에 말했던 둥근 얼굴인데 목까지 짧으시면은 절대 히피펌을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요, 체형에 비해서 어깨가 좁으신 유형도 히피펌이 잘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긴 머리에서 히피펌을 하게 되면 이 부피감이 커지다 보니까 가려지게 되잖아요. 뭔가 더 왜소해 보이고 갸냘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히피펌 스타일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단발 느낌에서도 너무 히피펌을 해서 부해 보이면은 체형이 어깨가 좁다 보니까 얼굴이 좀 더 커 보일 수 있는 효과가 생길 수 있어요. 그래서 컬을 너무 많이 넣으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하이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하시면 굉장히 좋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얼굴형이 조금 길거나 계란형 얼굴형은 이 히피펌 스타일이 굉장히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. 아무래도 뿌리보다는 옆쪽에 있는 볼륨감을 훨씬 더 풍성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히피펌 스타일이 굉장히 잘 어울릴 수 있는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, 강대와 턱에 뼈가 이렇게 부각되신 분들은 이 히피펌 스타일이 생각보다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. 이 옆에 있는 이 뼈 윤곽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가려줄 수 있고요. 전체적인 컬 느낌이 있다 보니까 펴었을 때 이 음영감을 안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스타일이 될 수 있어요. 광대가 있는데도 히피펌이 잘 어울릴까?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이따가 주의하실 점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.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, 여백이 많은 얼굴형에서도 굉장히 하이라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여백이 많은 얼굴형이라고 해서 둥근 얼굴형이 아니에요. 뭐 이목구비가 안쪽으로 몰려있다거나 볼 쪽이나 이런 데 여백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히피펌을 하게 됐을 때 이런 얼굴 주변에 컬감이 생기면서 그런 데를 가려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스타일이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여백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히피펌
히피펌을 가져가 보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얇고 힘없는 모발은 히피펌을 했을 때 굉장히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. 볼륨감을 꼭 필요로 하는 모발이기 때문에 좀 강하게 히피펌을 말아줬을 때 내가 조금은 부시시하더라도 어느 정도 볼륨감이 살고 머리가 좀 풍성해 보이니까 훨씬 더 이득을 보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분들도 히피펌을 한 번쯤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생머리. 생머리이신 분들은요, 확실히 좀 얇게 컬을 말았을 때 그 특유의 히피펌을 했을 때 그 부시시함이 거의 적습니다. 그래서 생머리에는 히피펌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진짜 고데기를 한 것 같은 그런 이제 히피펌 느낌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생머리이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꼭 히피펌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얇고 힘없는 모발의 생머리면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보겠죠. 그리고 약간 주의하셔야 될 분들, 주의하실 점을 알려드릴 건데요. 첫 번째, 광대가 있으신 분들. 광대가 부각된 얼굴형도 히피펌이 굉장히 잘 어울릴 수 있어요. 하지만 역광대가 많이 좀 부각돼서 얼굴형이 짧아 보이는 얼굴형에서는 그렇게 하이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과하지 않게 좀 루즈하게 컬을 내주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. 내가 만약에 하고 싶다고 하면은 앞머리를 절대 내지 마시고 조금 긴 앞머리에서 히피펌을 같이 연출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. 만약에 앞머리를 조금 내고 싶다고 하면 좀 시스루뱅 같은 느낌으로 좀 하늘하늘하게 히피펌을 살짝 넣어주시면 이마가 보이기 때문에 광대가 부각돼 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꿀팁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턱이 좀 부각되신 분들도 당연히 잘 어울립니다. 하지만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단발이나 중단발 기장에서 이제 히피펌이 과하게 들어가면 오히려 이제 턱이 좀 부각될 수 있는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긴 머리에서 꼭 히피펌을 연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좀 많이 밝은 머리, 이런 밝은 머리에서는 히피펌이 조금 독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데, 밝은 머리라서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두워져 있는 톤 다운된 머리보다는 훨씬 더 부시시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. 손상도를 떠나서 명도가 좀 업돼 있는 밝은 머리는 빛의 반사가 돼서 훨씬 더 부시시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어떻게 톤 다운을 하고 하시는 걸 조금 더 추천드려요. 펌으로 이제 그런 스타일 연출하기보다는 이제 드라이로 연출하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피펌을 하셨을 때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,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이 미용실이나 헤어샵에서는 이 군데군데 하나하나 다 돌려서 말려서 이쁘게 연출을 할 수 있지만 집에서는 절대 불가능해요. 디자이너들도 집에서 혼자 거의 못하기 때문에 히피펌은 돌려서 말리시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연출해서 말리는 방법을 거의 추천을 드리는데, 털어서 말리시는 거 하시면 안 되고요. 비비면서 그냥 말리시는 거, 이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. 손가락을 살짝씩 넣으면서 뿌리를 전부 다 말려주신 후에 모발의 물기는 이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손을 올리면서 감아주면서 이런 식으로 살짝씩 말려주신 다음에, 이 상태로 다 말리시면 안 되고 수분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제품을 발라주셔야 돼요. 제품은 컬크림이나 컬 에센스 이런 걸 발라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. 만약에 이런 제품이 없으시다면 소프트 왁스가 있다면 소프트 왁스만 단독으로 사용하셔도 되고, 너무 끈적이다 싶으면 소프트 왁스에다 에센스를 살짝 소량 추가해서 더 제형을 묽게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감아주면서 손질을 해주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는 드라이기로 머리를 전부 다 말리지 마라. 수분감을 어느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제품을 발라서 그 상태에서 자연 건조를 시켰을 때 훨씬 더 히피펌이 이쁘게 연출될 수 있으니까 꼭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히피펌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였는데요. 히피펌 스타일은 어느 정도 좀 부시시한 게 좀 매력적인 스타일이에요. 부시시할까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, 내가 어느 정도 이 관리법만 좀 숙지를 하신다면 손질하기 쉬우니까 내가 좀 잘 어울리는 유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한 번쯤 히피펌을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고요.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